여러분이라면 처음 만난 상견례 자리에서 단지 행색과 직업만으로 당신을 철저히 무시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퍼펙트. 우리는 프랑스 와인을 러브해. 온통 영어로만 오가는 대화 속에서 예비 사돈, 심지어 예비 며느리까지도 그녀를 투명인간처럼 대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영어를 어떻게 해? 결혼식에서도 조용히 있어 주실 거죠? 그렇게 김순자는 말없이 미소만 지은 채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남자가 등장하고 호텔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서울 한 중소기업에서 청소 일을 하며 아들 뒷바라지해온 55세 김순자 어머님이십니다. 오늘의 영상 재밌게 시청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한 중소기업 사무실. 김순자는 청소 도구함을 정리하며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55살 회색빛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뒤로 넘긴 채 걸레를 깨끗이 빨아 정리통에 넣었죠. 25년째 해온 일이지만 여전히 마지막 정리까지 꼼꼼했습니다. 사무실 바닥을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책상 위 먼지를 털어내는 일상. 고요한 밤 사무실에서 혼자 일하는 시간이 순자에게는 편안했어요. 아무도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 시간이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순자에게는 그저 먼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자 씨, 오늘도 수고했어요. 경비 아저씨가 인사를 건넸고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성격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언제 염색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푸석한 머리, 일에 지친 얼굴. 그래도 아들 앞에서만큼은 늘 당당한 엄마로 있고 싶었죠.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우였어요. 엄마, 전화 받으셨네요. 오늘 일은 어떠셨어요? 27살 아들의 목소리는 늘 다정했습니다. 대기업 해외사업부 대리로 일하는 준호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아들이었거든요. 그냥 늘 하던 일이지. 준호야, 너는 어때? 요즘 야근 많다고 했잖니. 순자는 아들이 피곤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전화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유나 부모님이랑 상견례 하기로 했거든요. 순자의 가슴이 살짝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됐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죠. 그래, 어디서 하는데? 강남에 있는 프렌치 레스토랑이에요. 유나 아버지가 병원장이셔서 좀 격식을 차리자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그냥 평소처럼 편안하게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격식을 차리는 자리라니. 자신 같은 청소원이 그런 자리에 어울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옷장을 열어봤지만 변변한 옷 한 벌 없었습니다. 그나마 깔끔한 검은색 재킷과 바지가 전부였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다시 봤습니다. 푸석푸석한 얼굴, 상견례라. 그냥 조용히 있다 가야지. 혼잣말을 하며 옷을 다림질했습니다. 아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만 단정하게 하자고 다짐했죠. 25년 전 뉴욕에서의 기억이 문득 떠올랐지만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지금의 자신은 그저 평범한 청소 아주머니일 뿐이었거든요. 토요일 오후 2시 강남 프렌치 레스토랑 르 자르댕. 순자는 지하철에서 내려 주소를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높은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레스토랑 간판이 뭔가 어려워 보였어요. 입구 앞에서 잠시 망설였죠.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하얀 테이블 보아 반짝이는 샹들리에가 자신과는 다른 세계 같았거든요.
엄마. 준호가 뛰어나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아들이 의젓해 보였어요. 유나 부모님께서 먼저 오셨어요. 들어가죠. 순자는 다림질한 검은 재킷을 한 번 더 매만지며 아들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레스토랑 안쪽 테이블에는 이미 3명이 앉아 있었어요. 서 원장과 사모님, 그리고 유나였습니다. 서 원장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남성이었고, 사모님은 명품 핸드백을 테이블에 올려둔 채 우아한 자세로 앉아 있었죠. 유나는 26살답게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 어머님. 사모님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예의는 있었지만 어딘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순자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여러 개의 포크와 나이프가 낯설어 보였죠. 서 원장 부부가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파리에서 먹었던 푸아그라 기억나? 여기 플레이팅이 좀 더 클래식하네. 우리 평소에도 영어로 대화하잖아. 유창한 영어 실력을 과시하듯 자연스럽게 영어를 섞어가며 이야기했어요. 순자는 조용히 앉아 물만 마셨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지만 굳이 끼어들 필요를 느끼지 않았거든요. 사모님이 메뉴판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이런 음식 입에 안 맞으실 수도 있겠네요. 좀 생소하실 거예요. 순자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정성 들이면 다 맛있지요. 저는 마음이 중요하더라고요. 사모님과 서 원장이 가볍게 웃고는 다시 영어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마치 순자가 그들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유나가 준호의 손을 잡으며 영어로 말했습니다. 우리 허니문은 유럽으로 가면 어떨까?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한국말로 답했어요. 그런 건 나중에 천천히 정하자. 하지만 서 원장 부부는 계속 영어로 대화했습니다. 순자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그들에게는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청소부 아주머니일 뿐이었거든요. 웨이터가 와인을 따르며 영어로 설명하자 사모님이 능숙하게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퍼펙트. 우리는 프랑스 와인을 러브해. 그러더니 순자를 보며 한국말로 덧붙였어요. 어머님은 와인 모르시죠? 물 드릴까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서 원장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았지만 막상 답하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청소일합니다. 순자의 대답에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모님의 손이 와인잔을 쥔 채 멈춰 있었고 유나는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서 원장과 사모님이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준호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순자가 손으로 가만히 막았어요. 아, 그러시군요. 서 원장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일하시는 건 참 멋진 일이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어요. 사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준호는 정말 효자예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잘 키워주셨네요. 사모님의 말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죠. 순자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며 조용히 음식을 먹었습니다. 입맛은 없었지만 아들을 위해 참았어요. 서 원장과 사모님은 다시 영어로 속삭이며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네. 준호는 좋은 애인데. 서 원장이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결혼식 말인데요. 저희 쪽 하객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병원 관계자들, 의료진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알려진 분들도 오시거든요. 순자는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격식 있는 자리니까
어머님께서도 조용히 계셔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실례가 될까 봐서요. 서 원장의 말이 끝나자 준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야. 순자가 아들의 팔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오늘은 너한테 중요한 날이니까.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언가가 찢어지는 느낌이었어요. 25년 동안 아들 하나 키우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했는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다니. 사모님이 어색함을 달래려고 말했습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워낙 공식적인 자리라서요. 저희도 긴장되거든요. 어머님께서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미 공기는 차가워진 후였습니다. 유나가 조용히 말했어요. 준호 오빠 어머님께 죄송해요. 저희 부모님이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유나 역시 어머니의 직업을 듣고 나서는 표정이 어두워진 게 사실이었죠. 순자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나 싶었어요. 그때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저 사람 TV에서 봤는데? 맞아. 유명한 셰프 아니야?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순자도 고개를 돌려보았는데 한 남성이 레스토랑 매니저와 이야기하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성은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웨이터들이 정중하게 인사하는 걸 보니 꽤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서 원장 부부도 관심 있게 바라보며 영어로 속삭였어요. 브라이언 이 셰프 같은데? 뉴욕에서 온 그 유명한 셰프 말이야. 와, 자주 와도 셰프님이 계신 건 처음 봐. 너무 신기하다. 사모님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 원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저런 분들과 대화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국제적인 감각을 배울 수 있을 텐데. 브라이언이라는 남성이 테이블들을 둘러보다가 순자 쪽을 봤습니다. 잠깐 멈칫하더니 눈을 크게 뜨며 다가왔어요. 순자야? 설마. 너 맞지? 갑작스럽게 한국말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테이블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사모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고 서 원장은 뭔가 잘못 봤을 거라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브라이언? 목소리가 떨렸어요. 25년 전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거든요. 브라이언은 반가움에 얼굴이 환해지며 순자에게 다가와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 너 여기서 뭐해? 브라이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를 보더니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 이 친구, 내 아들 준호 맞지? 예전에 내가 주방에 데려왔던 꼬마잖아.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응, 맞아. 그때 2살이었는데 지금은 27이야. 브라이언이 준호를 보며 감탄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컸구나. 내가 안아줬던 그 꼬마가. 예비사돈 가족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청소부라며 무시하던 순자가 세계적인 셰프와 이렇게 친밀하게 대화한다니. 사모님의 입이 반쯤 벌어져 있었고 서 원장은 무슨 일인지 파악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유나는 처음으로 순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공기가 완전히 달라진 순간이었죠. 브라이언이 테이블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 소개할게요. 이분은 제가 뉴욕에서 일할 때 최고로 존경하던 수석 셰프였습니다. 저 김 셰프님한테 배운 사람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서 원장과 사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방금까지 격식 있는 자리에서 조용히 있으라고 했던 그 사람이 세계적인 셰프의 스승이라니. 사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러면 어머님이 요리사셨다는 말씀이세요?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땐 요리를 했고 지금은 청소를 해요. 어차피 땀 흘리는 건 똑같으니까요.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브라이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순자, 넌 정말 겸손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셰프였는지 이분들이 알아야 해. 유나가 처음으로 순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유명한 셰프셨던 거예요? 순자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어요. 유명하다는 건 별거 아니야.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이지. 하지만 브라이언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별거 아니라니. 순자는 뉴욕 플라자 호텔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수석 셰프가 된 사람이야. 미슐랭 스타 셰프들도 그녀의 요리를 배우러 왔었거든. 브라이언의 말에 테이블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서 원장이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런 분이셨군요. 순자가 브라이언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거 얘기는 그만하자. 지금이 중요한 거잖아. 하지만 준호는 어머니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저 그런 거 전혀 몰랐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준호 키우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 순자의 대답에 브라이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순자는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어. 요리에 대한 열정도 명성도 다 버리고 오직 준호만 생각했지. 그의 말에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사모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왜 지금은 청소를 하냐고요? 순자가 차분하게 이어받았습니다. 아들 뒷바라지 하는데 시간 맞는 일이 그거였거든요. 요리는 시간이 너무 불규칙해서. 간단한 설명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의 모든 희생이 담겨 있었죠. 브라이언이 레스토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순자,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런 곳에서 운명 같은데? 순자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어요. 그러게, 참 신기하지? 하지만 예비사돈 가족들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6장. 사모님이 당황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영어 하실 줄 아시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저희가 계속 영어로 이야기했는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보였을지 깨달았거든요. 순자가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진짜 잘하는 사람은 굳이 자랑하지 않아요. 말이 많다고 깊은 건 아니잖아요. 조용했지만 날카로운 한마디였죠. 서 원장이 목을 가다듬으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저희가 너무. 그때 브라이언이 주변 테이블에 있던 지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제 멘토를 소개할게요. 김순자 셰프님이에요. 몇 명의 요리 관련 인사들이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한 명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김 셰프님이세요? 그때 뉴욕에서 드신 그 수프, 내 인생 최고의 요리였어요. 또 다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제가 요리 공부할 때 김 셰프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전설 같은 분이시잖아요. 순자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지만 주변의 찬사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 독창적인 소스 레시피, 지금도 많은 셰프들이 연구하고 있거든요. 사모님의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영어 실력을 자랑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서 원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방금까지 격식 있는 자리에서 조용히 있으라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이라니.
유나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순자는 유나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다. 너희들이 모르는 게 당연하지. 나도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브라이언이 순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순자, 넌 정말 변하지 않았구나.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더니 준호를 보며 덧붙였어요. 준호야, 내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나도 그분 덕분에 지금의 내가 됐거든. 준호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몰랐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주셨어요? 순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어요. 내가 자랑스러워할 엄마가 되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 과거보다는 지금의 나를 봐줬으면 했어.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자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외감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조용하고 담담했습니다. 진짜 품격이란 이런 것이었죠. 브라이언이 정중한 목소리로 순자에게 제안했습니다. 순자, 사실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있어. 지금 한국에 호텔 체인을 오픈하면서 총괄 셰프를 찾고 있거든. 함께 해줄 수 있을까? 순자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브라이언, 그게 무슨... 진심이야. 전 세계 호텔 오픈 투어도 함께 할 수 있어. 내가 있어야 우리 팀이 완성되는 거야. 브라이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25년 동안 포기했던 꿈이 다시 눈앞에 나타난 거였거든요.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하세요. 엄마가 정말 하고 싶어 하시던 일이잖아요.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격려가 담겨 있었어요. 준호야, 하지만 나는 이미... 엄마, 이제 제가 다 컸어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사세요. 유나도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님, 정말 멋진 기회인 것 같아요. 저희도 응원할게요. 서원장과 사모님은 아직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이제는 순자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젠 나도 나 자신을 아껴줄 때가 된 것 같아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죠. 브라이언이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정말 좋은 결정이야, 순자.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진짜 멋져요. 저 정말 자랑스러워요. 순자는 아들을 안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준호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엄마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어. 서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서 제가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사모님도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어요. 저희가 너무 무례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순자는 관대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서로 몰랐으니까요. 브라이언이 계약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준비 시작할 수 있어? 첫 호텔 오픈이 3개월 후거든. 순자가 웃으며 답했어요. 언제든지 준비됐어요. 25년 동안 기다려온 일이니까. 레스토랑 안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유나가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식에 어머님 소개할 때 정말 자랑스럽게 할 수 있겠어요. 준호도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엄마가 최고야. 순자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3개월 후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브라이언 호텔의 오픈 행사장.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 요리 관계자들, 그리고 호텔업계 인사들까지.
모두가 새로운 호텔의 총괄 셰프를 보기 위해 온 거였어요. 무대 위로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순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푸석한 머리가 아니었어요. 단정하게 정리된 헤어스타일과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죠. 객석에서는 준호와 유나 그리고 서 원장 부부가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호텔 총괄 셰프 김순자입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어요. 인생은 돌고 돌아도 결국 스스로를 믿는 게 시작이더군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는 잠시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25년 전 뉴욕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청소를 했어요. 어떤 일이든 정성을 다하면 보람이 있다는 걸 배웠죠. 순자의 말에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무대 옆 벽에는 젊은 시절 순자와 브라이언이 뉴욕 플라자 호텔 주방에서 웃고 있는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 옆에는 현재의 사진도 나란히 놓여 있었죠. 시간은 흘렀지만 그들의 열정은 여전했습니다. 브라이언이 무대로 올라와 순자 옆에 섰습니다. 김순자 셰프는 제 인생의 멘토입니다. 앞으로 저희 호텔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거예요. 객석에서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순자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객석 한쪽에서 준호가 눈시울을 붉히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아니라도 이 사람은 정말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유나가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멋지세요. 저도 이런 어머니를 닮고 싶어요. 서 원장과 사모님도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 그들이 보였던 무례함은 이제 깊은 반성과 존경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사모님이 서 원장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행사가 끝나고 순자는 가족들과 함께 호텔 레스토랑에 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내가 있어서 엄마도 다시 꿈을 꿀 수 있었어.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거라고.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라고.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당당하게 세상에 보여줄 거라고 말이죠. 자,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청취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